아,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일단 한 5분, 6분 정도 지났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렌식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포렌식 기초 발표를 맡게 된 상명대학교 정보보안공학과 21학번 박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코드큐어 침해 사고 대응팀을 맡고 있고 BOB 9기 디지털 포렌식 트랙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좀 더 표현하자면 이제 위키로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의 경우에는 뭔가 실습을 다룬다거나 뭔가 딥하게 다룰 생각은 아니고 일단 첫 시간이니까 포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그렇게 간략하게 포렌식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포렌식이 단순히 파일 복구? 이제 아무래도 약간 세월호 사건과 같이 이제 파일을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주로 언론 매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은 파일 복구다라는 이제 수식어처럼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는 붙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은 파일 복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파일 복구하는 과정은 디지털 포렌식 안에 있는 수많은 분석 기법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실질적인 디지털 포렌식의 의미는 디지털 데이터가 증거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전 준비부터 데이터 수집, 이동, 분석, 검증, 법적 증명 과정 동안 검증된 모든 절차와 모든 방법을 전부 다 포괄해서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초반부터 수사 과정을 바로 다루면은 흥미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부터 당장 포렌식 수사관이 될 것이 아니시라면 좀 더 쉬운 개념인 디지털 포렌식 기본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과정, 방금 전에 보셨던 수사 과정은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들이 지켜져야 하는데 추후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문제를 풀어보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알고 지키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원칙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 기본 원칙입니다. 우선 정당성의 원칙에 대한 의미는 획득한 증거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는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크게 2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말 그대로 형사소송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다는 것이고, 이제 또 민사소송법이 따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 쪽에서는 약간 불법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몰래 녹취를 한다거나 몰래 동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했더라도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해당 그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불법으로 취득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말 그대로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절대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런 판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얻어낸 경우에는 증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증거에 대해서 범죄의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 증거의 효력은 이제 부정된다는 그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참고로, 아니 우리나라는 참고로 이제 판례 중심으로서 이제 재판장이 판결을 짓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남겨진 판례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 후반에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방법이 바뀌어진 그런 케이스를 뒤에서 살짝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수 독과 이론인데, 이거 이론 그 의미 자체가 독사가 나무에서는 독사가가 나온다, 이런 의미인데, 위협하기 수집된 증거, 예를 들어서 음, 허락도 안 받고 노트북을 압수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해당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정당성의 원칙이고, 그 다음으로 무효성의 원칙은 말 그대로 수집 증거가 위조,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그 해시값을 이용해서 수집했을 당시와 법정에 제출했을 그런 시점에 해시값이 같다면 해시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 증거가 이제 무결성으로 유지가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해시함수가 해시함수가 활용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현장에 입장하는 시점부터 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모두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으로 정확하게 남겨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해시 함수란 평문을 해시 알고리즘을 통하여 특정 길이의 해시 값으로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시 함수는 특정한 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동일한 해시 값으로 출력되며 문장이 조금이라도 변해도 해시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해시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출력되는 해시 값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포렌식의 해시 값이 155F50이라면 해시 값은 14A325,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에도 완전히 다른 해시 값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현의 원칙은 피해 측정과 같은 조건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거나 재판이나 여러 검증 과정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시로 용의자가 활용한 해킹 도구가 이것이 범죄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제 그러한 증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똑같은 상황에 피해 시스템에 해당 해킹 도구를 적용했을 때, 해킹 도구를 통해서 공격을 했을 때 피해 결과, 로그 값 같은 것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원칙들 중에서 거의 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요한 원칙인데, 휘발성 증거의 수집 여부는, 여기서 말하는 휘발성 증거는 이제 램에 상주하는 그런 데몬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 그런 휘발성 증거의 수집 여부는 신속한 조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모든 과정은 지체 없이 진행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신속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절차 연속성의 원칙인데, 증거물 획득, 이송, 분석, 보관, 법정 제출의 각 단계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작성 기록을 해야 합니다. 수집된 저장 매체가 이동 단계에서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동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인수인계하여 이후의 단계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시로는 그 인터넷에는 없는 판례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썰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는 이제 증거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로 뉴스에서 압수수색 같은 거를 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이제 봉고차로 많이 이송을 할 텐데, 봉고차에 뭐 파란 색깔 박스 같은 거에 막 자료 같은 거 담아서 가져가시는 거 막 본 적 많으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봉고차 같은 그런 큰 차에 이제 실게 됐는데, 과거에 과거에 그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봉인해서 봉고차 구석에 이제 실어놨더니, 봉고차 안에 있던 스피커 우퍼의 전자석, 그러니까 자석으로 인해서 바로 전자석 스피커 옆에 붙어 있던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비트 값이 변조가 되었었는데, 이를 나중에 되어 법정에 제출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결성의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완전히 안타깝게도 상실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판례에 대해서, 이제 해당 판례 경과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위원회 사건.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첩보를 통해서 간접 조직을 알아채고 잠복 수사를 해오다가 이제 영남위원회라는 간접 조직을 멤버들을 검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찰이 이제 박모 씨 멤버 중에 박모 씨의 집에서 영남위의 활동 내용을 담은 디스켓을 대량 압수하는 그런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 경찰은 박씨가 부은 앞에서 디스켓을 통에 넣고 봉인을 한 다음에 경찰청에서 다시 박씨가 부은 앞에서 통을 개봉해서 디스켓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디스켓을 꺼낸 이후 이제 경찰 측에서 디스켓을 컴퓨터에 넣어서 출력을 했는데, 출력을 하기 직전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보기 편하도록 몇 개의 파일의 글자 간격들과 문단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파일에는 디스켓이 경찰이 압수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찍힌 동시저장 파일 .avs 형식의 생성 파일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사건 공판이 열리자 피고 측은 동시저장 파일이 생긴 것은 경찰이 디스켓 안에 있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조작한 증거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동시저장 파일, 자동으로 생성된 동시저장 파일과 본 파일의 내용 자체가
똑같으므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대응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 쪽은 1심은 검찰 편을 들어서 영남이를 반국가단체, 그러니까 간첩단체로 판시를 했으나 2심에서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경찰이 손댄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부산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리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의 새 판례에 따라서 경찰의 증거 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적단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이 사건에 대해 사실상 이제 반국가 단체 이제 활동을 했다는 그런 사실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되고 있는 디스켓의 경우, 이제 작성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만큼 증거 법칙에 따라서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여기서 말하는 증거 법칙은 무결성과 절차 연속성에 대한 그런 법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을 내린 부산고등법원의 이영동 판사는 영남위원회가 실존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증거 수집과 관리에 문제가 있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새 판례가 나온 만큼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보다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판례가 생긴 이후 경찰과 검찰의 증거 수집 관리 방식에 대한 매뉴얼이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디지털 포렌식에 관심이 생기게 되신다면 공부에 대한 커리큘럼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은 이제 주로 윈도우의 NTFS나 리눅스의 ext4, 그리고 맥은 굳이 안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1단계를 다 마치셨으면 아티팩트의 경우에는 맥을 포함해서 윈도우, 리눅스, 맥, 그리고 파일 분석, 파일 포맷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그런 공부, 파일 포맷의 경우 문서, 이미지, 실행 파일 등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물리 장비에 대해서는 쉽게 쉽게 접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물리 장비 쪽은 빼고 로그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물리 장비를 다른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로그 분석과 침해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침해 사고 공격 시나리오는 자주 이제 한국 포렌식 협회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CTF 또는 보고서 작성이나 아니면 유명 워게임 웹패킹.kr, 폰어블.kr, 리버싱.kr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워게임 및 목록인데, 해당 목록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단톡방에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CTF-D의 경우에는
기본에 충실한 느낌으로 이제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아, 혹시, 음, 아, 혹시 마이크 들리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 느낌표가 떠가지고, 그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써니라테스 점 컴퍼니는 이제 포렌식 문제가 좀 포렌식 유형의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챌린지, ORG는 라이트업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만 말 그대로 라이트업을 참고하면서 이제 실습을 하시고 나중에 라이트업을 안 보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 보시면 이제 라이트업에서 서술된 지식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지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링크들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CTF들이나 아니면 문제들을 이제 나열된 좋은 그 목록입니다. 일단 오늘 포렌식 기초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파일 시스템 기초,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한두 강 정도를 다룰 예정이고, 만약에 여유가 좀 더 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사 디지털 포렌식 그 침해 사고 대응 과정에서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아티팩트, 그런 분석 요소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됐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혹시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겐톡으로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더 없으시면 이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